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화창한 날씨에 봄을 만끽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뭐 걷기를 통해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면서 그 들에 난 꽃들을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어, 감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죠. 시멘트 사이에서도 그 뚫고 나오는 민들레라든가 뭐 제비꽃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림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그림책을 반납을 안 한 지 한 2주가 가까이 돼서 그러면은 그 2주 동안에 제가 정말 귀한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 같은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침뜸을 공부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 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요. 침뜸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침뜸을 익히셔서 일단은 국내를 여행을 하시면서 그 자는 거 먹는 거를 한번 이 침뜸으로 대체해서 그래서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또 이제 국내가 다 국내를 여행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세계로 그 발판을 세계로 뻗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이게 침뜸 기회가 되신다면 꼭 교육 받으셔서 복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한 챕터씩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읽어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읽는 그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침구사는 삼신할미. 여러분 삼신할미 아시죠?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 삼신할미가 그 아이를 점지해 주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죠.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부부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부부는 싱글벙글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나를 쳐다보는 표정으로 짐작할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는 한 것 같은데 누구인지 얼른 생각이 나질 않았다. 선생님한테 감사도 드리고 저희 아기 건강검진도 받으러 왔어요. 어머, 누군지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부모가 됐잖아요. 아내 되는 이의 커다랗고 거침없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누구인지 생각이 났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 근심하던 부부였다. 그동안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종합병원 불임 클리닉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부부의 회색이 만면한 얼굴을 보며 그 부부가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다. 하늘에도 사이가 좋음을 느낄 수 있던 부부였다. 부부는 얼른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근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늘은 부부 중 특히 여자에게 심했다. 여자는 진료실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 만큼 성격이 시원시원했지만 나는 여자의 웃음 속에서 수심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부부에게 뜸을 권했다. 다시 오실 것 없이 집에서 뜸만 열심히 뜨세요. 다시 오지 말라는 말에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또 올 필요가 없다고요? 7년 지병 93년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뜸으로 오래된 병을 고친다는 뜻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꾸준히 뜸을 뜨면 웬만한 병이나 고장은 다 사라집니다. 고장난 데가 다 나으면 아기는 자연히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래도 뜸자리가 많이 움직였거나 시간이 있을 때만 가끔 오셔서 맞고 가세요. 몇 달 지나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환자 모두에게 뜸을 권한다. 나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날이 밝기 전부터 줄을 서고 밤을 새는 환자들을 대하는 것이 미안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뜸의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열흘이 멀다하고 나를 찾아왔다. 남편은 부부 모두 40이 넘었으니 이번에 실패하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뜸을 뜬다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꼭 임신이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니 왜요? 몸이 아주 좋아진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불임 검사나 인공수정은 여자가 견뎌내기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남자는 정자만 받아내고 나면 그만이지만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 그동안 몸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디가 병이 난 건 아닌데도 쉽게 피곤하고 지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등허리 아프던 것도 싹 없어졌고요. 역시 진단한 대로였다. 환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하는 말 가운데는 술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수가 많았다. 남편은 신이 허한 상태였다. 신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기가 담겨 있는 곳이니 신이 허하면 쉽게 피곤하고 허리가 뻐근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침과학에서는 디스크를 신이 허에 오는 병으로 보지 않던가. 또한 신은 생명의 근원이다. 내 생명의 근원이면서 이세를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므로 침과학에서는 생식기를 신의 일부로 본다. 반면 부인은 난소에 문제가 있었다. 결혼하고 1, 2년 지났을 때 난소에 물혹이 있어 약물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이후 배란기만 되면 2, 3일 정도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고 했다. 물혹이 크게 자라 난관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뚤어져 끊어지는 사태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대개 난소의 물혹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난소에 물혹이 생긴 이후 난자가 잘 배출되지 않거나 배출되어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난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불임은 대개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원인이다. 이들 부부처럼 부부 모두 문제인 경우는 전체의 20% 정도다. 이들 부부도 병원에서는 부인 책임으로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정충의 활동이 다소 약했으나 이상이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불임에는 침보다 뜸이다. 침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만 선별하여 놓고 뜸을 집중적으로 뜬다. 생식에 있어서는 여자와 남자 몸이 다르니 부부의 뜸자리도 다르게 잡았다. 남편에게는 우선 남성 생식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배꼽 아래에 있는 기해혈과 관원혈을 잡았다. 배꼽 옆에 있는 천추혈을 잡아 배꼽 위를 뜻하는 천과 배꼽 아래를 이루는 지의 균형을 잡았고 등 뒤에 있으면서 신해기가 흘러드는 신유혈에 뜸을 떴다. 아울러 전신적인 건강을 도모하게 등에 있는 간유혈, 폐위혈, 고항혈과 배꼽 위 부분에 있는 중환혈, 팔꿈치 주행문 끝에 있는 곡지혈, 다리에 있는 삼리혈에도 뜸을 떴다. 기해와 간원에 뜸을 뜨면 눈에 띄게 발기력이 향상되고 신유에 뜸을 뜨면 정충의 수와 활동이 놀랄 만큼 좋아진다.
부인에게는 배꼽 아래에서 약간 옆에 있는 대거혈을 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반듯하게 누우니 부인은 대거 부위가 조금 솟아 있었다. 이는 난소가 부어 있어서인데 이럴 때는 역시 난소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대거보다 1촌 위에 있는 외능혈도 써도 좋다. 된다. 난소의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 아래쪽에 있는 상류혈이나 차류혈을 더하면 좋다. 아울러 여성의 생식기를 튼튼하게 하는 중극혈과 수도혈에 침을 놓고 뜸을 떴으며 다리에 있으면서 여자의 대단히 좋은 혈인 사문교에도 뜸을 떴다. 그 밖에 온몸의 건강을 돕는 혈자리는 남자와 동일하다. 여자와 남자 모두 불임의 원인은 다양하다. 남자 불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정충의 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정자가 있어도 활동이 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고환이나 부고환 정자의 통로인 정관, 요도, 기타 성기에 이상이 있거나 발육이 부진한 사람도 임신을 시킬 수 없다. 여자 불임의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질, 자궁, 난관, 난소 등 생식기 발육 부진과 기형을 둘 수 있다. 난소의 기능이 나빠서 건강한 난자를 배출하지 못할 때나 무배란도 불임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전통 의학적으로는 몸이 많이 차거나 크게 놀란 적이 있을 때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불임 환자를 많이 치료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불임 부부가 침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를 찾아온 불임 부부에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나을 수 있느냐고 묻는 말기암 환자에게 고개를 젓는 일만큼 힘들다.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 서럽게 눈물을 흘렸던 젊은 부부도 그랬다. 아직 병원에서 정말 불임 검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임신을 한 적이 없어서요. 아주 용하다며 아는 분이 강력하게 추천을 하셔서 병원에 안 가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용모를 살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대충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확인을 하기 위해 진료대에 반듯하게 엎드리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부인은 왼쪽 견갑골 부위가 오른쪽의 부위피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곳은 폐가 있는 부위이다. 피부가 창백할 정도로 희고 몸에 피가 돌아가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예전에 폐결핵 앓은 적이 있죠? 부인은 놀란 듯 몸을 반쯤 일으키고 나를 쳐다보았다. 네, 고등학교 때요. 그렇다면 아마도 자궁이나 나팔관에 결핵균이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부인에게 병원에 가서 자궁과 난관, 난소 등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그냥 선생님이 치료해 주세요.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병을 알지만 부인은 모르잖아요. 치료할 수 있다면 병원에 가서 의료 장비로 부인의 자궁 상태를 확인한 뒤에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젊은 부부가 다시 나를 찾았다. 폐결핵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결핵균이 언제 나팔관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왜 진찰한 의사가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 젊은 부인이 물어보지 않았나? 내가 병을 단번에 알아맞히자 부부는 희망이 찬 모양이었다. 답답한 심정에 속으로 혀를 차면서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할 뿐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갖게 할 수는 없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씀은 나팔관 결핵이라는 걸 결핵균이 나팔관을 침범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팔관이 막혀서 난자가 자궁까지 갈 수 없죠. 그건 제가 영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사람들은 보통 나팔관 결핵이라고 하면 폐에 있는 결핵균이 어떻게 나팔관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며 임질이나 매독 같은 성병이 아니냐고 한다. 결핵 중에 폐결핵이 가장 흔한 것은 사실이나 결핵균이
균은 우리 몸속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균은 폐 이외의 장이나 피부를 통해서도 침입할 수 있고 또 결핵균을 보유한 객담을 뱉지 않고 꿀꺽 삼키면 위로 들어가 장이나 신장, 생식기에 도달할 수도 있다. 침술원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곳이다. 중절 수술률이 세계 최고라는 한국이지만 아기를 갖지 못해 슬퍼하는 부부도 많다. 누가 나보고 심신할미보다 용하다고 했던가. 나는 오늘도 고대하던 임신에 성공한 부부를 보면 내일처럼 기쁘지만 도저히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보면 내일인 양 안타깝다. 네, 한 챕터씩 읽어드리는데요. 오늘은 난임, 임신하기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나팔관에 결핵균이 침투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난자가 자궁까지 갈 수가 없어서요.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혹시 몸에 좀 이상 증상이 온다고 느껴지신다면 거기에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고백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뜸지기를 구매하셔서 그 아픈 부위에 뜸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통증이 사라지실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보통 그거를 아시혈이라고 하고요. 천인 상응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구급 약을 쓰지 마시고 구급 용도로 뜸지기와 강화 쑥뜸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